보통 사람들은 샤워할 때 머리, 팔, 다리만 씻죠.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고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30년 넘게 순환과 노화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살리는 가장 쉬운 치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샤워할 때 이 부위들을 함께 관리한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걸으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5년 안에 지팡이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순환과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순환생리학을 전공했고, 지난 30년간 전국 요양센터와 실버타운을 돌며 어르신들의 혈액순환 개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하는 샤워 속 단 5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샤워 중 단 한 부위만 바꿔도 다리의 피로, 부종, 그리고 수명까지 달라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샤워할 때 몸의 핵심 순환 지점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샤워할 때 어떤 순서로 씻고 계신가요? 머리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몸통부터 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샤워 순서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다리 불편함이나 수면 문제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69세 이연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처음 저희 연구센터에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딸의 부축 없이는 현관문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셨어요. 이연자님이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딸이 없으면 걷기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무겁고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이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연자님께 드린 건 약도 아니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이 5부위를 꼭 5분만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것만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래도 매일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이연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제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혈류 검사 수치도 27% 이상 좋아져 있었고 얼굴빛도 확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연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네요. 매일 샤워는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샤워 속 단 5분에 숨어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샤워 순서가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연자님처럼 단 한 달 만에 삶의 질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뒤에 나올 5가지 부위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순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운동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샤워 속에서 단 5분만 달리 쓰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순환과 직접 연결되는 5가지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순환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곳이 딱 5군데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샤워 중에 제대로 자극하면 전신의 혈류가 살아나고 그냥 지나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지금부터 그 5군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이 모여 있어서 전신의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을 시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손바닥의 온도와 순환 상태가 심장의 펌프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장수촌을 조사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매일 손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작은 습관이 전신순환을 끌어올렸던 거죠. 제가 만난 72세 김만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만수 님은 손이 항상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을 따뜻한 물에 30초 정도 담그고 박수를 치듯이 서로 문질러 보라고 했죠. 그렇게 2주를 하시더니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리,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충분히 든 다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이라는 부위를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전신의 기혈이 통하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이 붓거나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만약 차갑다면 오늘 저녁 샤워 때부터 당장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 뒤입니다. 무릎 뒤는 하체에서 발생한 노폐물이 모이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붓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이유를 체중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무릎 뒤에 순환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릎 뒤의 순환을 자극했을 때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순환이 느려지면 다리가 붓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하는 분들은 무릎 뒤가 돌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정수민 님이 그랬습니다. 정수민 님은 무릎 뒤가 너무 뻣뻣해서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 무릎 뒤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 무릎 뒤가 부드러워지면서 부종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게 되셨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기 물을 무릎 뒤에 30초 정도 쏘이고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압력을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무릎 뒤가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해부입니다. 서해부는 우리 몸의 가장 굵은 혈관과 림프절이 몰려있는 부위예요. 여기가 막히면 하체 전체의 순환이 정체됩니다. 흔히 사타구니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순환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서해부 순환이 좋은 사람은 하체 냉증 위험이 9배나 낮았습니다. 또한 야간요, 즉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증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해부가 막히면 방광 주변의 혈류도 나빠지기 때문에 소변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73세 김철민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철민 님은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 서해부를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야간요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리,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을 양쪽 서해부에 30초 정도 쏘이고 손바닥으로 5초씩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랫배에서 서해부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므로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다리 냉증이나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샤워 때부터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혈류가 통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시대에는 목덜미가 앞으로 굽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목이 뻣뻣한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가 37%나 감소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류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목덜미의 순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박순례 님도 목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박술래님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을 풀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1분간 쏘이고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하라고 했죠. 2주 정도 지나니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쏘이세요. 그리고 샤워가 끝난 후 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혈압이 심한 경우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핫서버너, 지금 목덜미를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만약 차갑거나 뻣뻣하다면 오늘부터 꼭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 다섯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우리 몸에서 태양신경총이라 불리는 부위인데 자율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율신경은 스트레스, 소화, 수면을 함께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이에요. 명치가 차갑거나 굳어 있으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명치를 따뜻하게 마사지한 후 2주 만에 불면증 환자의 70%가 숙면을 경험했습니다. 명치는 몸과 마음이 만나는 조절실 같은 곳이라서 이곳을 풀어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68세 조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조명숙 님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치를 따뜻하게 하는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2분간 명치를 따뜻하게 감싸고 깊게 호흡하는 방법이었죠. 3주 정도 지나니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Hurry!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후에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감싸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분 정도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세요. 강한 방한 압박은 금물입니다. 편안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명치를 따뜻하게 감싸 보실래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 몸의 순환 회로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손바닥, 무릎 뒤, 서해부,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챙기면 전신의 혈류가 좋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이제 이 루틴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가면 좋은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5가지 부위를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1도만 천이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나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데 샤워로 천을 높이고 순환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됩니다. 온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샤워 순서는 이렇게 고정해 보세요. 손바닥, 무릎 뒤, 서해부, 목덜미, 명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하체에서 상체로 혈류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전신 순환을 깨운 다음 하체의 무릎 뒤와 서해부를 풀고 상체의 목덜미와 명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흐름대로 하면 몸 전체가 균형 있게 따뜻해집니다. 각 부위당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전체적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 샤워든 저녁 샤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아침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데 그건 밤사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이 루틴을 하고 주무시면 밤새 몸이 회복되면서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샤워 후에 찬물로 급격히 식히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일부러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순환이 목적이라면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방금 풀어놓은 순환을 다시 막아버립니다. 샤워 후에는 1분 정도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감싸서 천을 유지하세요. 급하게 옷을 입지 마시고 몸이 식지 않도록 천천히 물기를 닦으면서 천을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샤워 후에 몸이 금세 식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루틴은 단독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활성화하는 전신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이 루틴을 하고 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순환이 이미 깨어나 있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5분만 꾸준히 유지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손바닥과 무릎 뒤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서해부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목덜미와 명치를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도 됩니다. 샤워 중에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시면 루틴을 붙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 정도가 5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 루틴을 하시면 됩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도 금방 갑니다. 어떤 시간대에 샤워하시나요?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가 더 편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샤워를 추천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순환을 개선한 상태에서 잠들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샤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루틴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모두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38도 정도로 시작하시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압력을 줄여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루틴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샤워할 때 청결만 신경 쓰던 습관에서 벗어나 순환을 회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바닥, 무릎 뒤, 서해부, 목덜미, 명치. 이 5곳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혈액, 면역, 그리고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5곳을 매일 5분만 따뜻하게 관리하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고 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샤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기만 하고 순환을 깨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이 5곳을 따뜻하게 하면 몸이 금세 달라질 겁니다. 다리가 가볍고 잠이 깊어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순환이 막혀서 다리가 붓고 냉증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걷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실슈리케어는 샤워할 때 순서를 바꾸세요. 머리, 팔, 다리만 씻지 마시고 손바닥, 무릎 뒤, 서해부, 목덜미, 명치를 함께 챙기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0세까지 내 발로 걷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하는 샤워 속 단 5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이 5곳을 꼭 챙겨보세요. 손바닥을 따뜻한 물에 30초, 무릎 뒤를 30초, 서해부를 30초, 목덜미를 1분, 명치를 1분. 이렇게만 해도 5분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꼭 느껴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그 변화를 느끼면 여러분은 이 루틴을 절대 놓지 않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부위 중에서도 순환을 가장 빠르게 깨우는 손바닥 루틴만 따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손바닥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단 1분 만에 전신의 기혈을 소통시키는 손바닥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5부위 중 어떤 부위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서 변화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